영상을 클릭하셨다면 이 차를 처음이시거나 궁금하신 분들이 보신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조립하면서 특징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단점이 있다면 그것 또한 과감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물론 개인적인 소견이고요. 자, 그럼 첫 번째 설명서를 첫 장을 오픈하면 디프부터 조립을 하게 되는데, 제가 딱 열어봤을 때 특징이 굉장히 부품들이 마감이 잘 돼 있다. 굉장히 깔끔하고요. 그리고 센터 디프 같은 경우는 경량화를 위해서 여기다 구멍을 뚫어놨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내부 베벨 기어도 여기가 굉장히 매끈하게 처리되어 있어요. 그리고 작은 기어 같은 경우도 여기에 오일이 이제 스며들 수 있게끔 홈 같은 거를 파놨고요. 그 다음에 경량화를 위해서 이런 아웃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멍이 나 있습니다. 구멍이 나 있고, 그리고 앞뒤 디프하고 센터 디프하고 이 크기가 다릅니다. 앞에는 조금 작게 만들어져 있고, 앞뒤는, 센터는 조금 일부러 크게 만들었어요. 아마도 이제 중간 디프가 이제 부하를 많이 받으니까 이렇게 크게 만들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어박스를 조립하실 때 사출물을 제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앞뒤 박스 모두 아래쪽 이런 식으로 기어 나와 있고요. 이쪽 보시면 약간 올라와 있는데 요거도 칼로 편편하게 따듬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니언 기어가 들어가는 쪽에 보면 넣으시고 스토퍼가 하나 들어가는데, 스토퍼가 있음으로써 베어링 그 내경에만 항상 일정한 힘이 가해진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디프 기어를 끼울 때 심 작업을 하게 되는데, 플라스틱 파트 쪽으로 3장, 크라운 기어 쪽으로 이렇게 한 장이 들어가게 됩니다. 매뉴얼대로 그대로 이렇게 조립을 하게 되면 이 유격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물론 뭐 이 상태로 주행해도 상관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 디프 기어가 이제 우측으로 쏠린다 이러면은 크라운 기어와 이제 피니언 기어가 이제 붙어버리는, 좀 뻑뻑하게 돌죠. 근데 이쪽 되면은 또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항상 일정한 그 크라운 기어하고 피니언 기어의 어떤 접점을 얻고 싶으면 이 양쪽에 심 작업을 조금 해주셔야 됩니다. 암대를 조립하기 전에 피벗볼이 들어가는 이 부분을 강화해주는 작업을 미리 했습니다. 이 작업의 요령은 테스티드 RC 유튜브 채널에 보시면 방법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조립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키트에 기본적으로 스테빌라이저가 2개 들어있습니다. 지금 장착되어 있는 거는 2.2고 제가 들고 있는 건 2.3이고요. 그리고 스테빌라이저의 고정 방식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쪽은 고정이 되어 있고 위쪽에 볼트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볼트 개수를 줄이면서 강한 고정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구조 같고요. 그 다음에 스테빌라이저 로드는 이제 플라스틱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볼트를 조여서 이제 양쪽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이제 일체형으로 됨으로써 무게도 줄이고 따로 이렇게 맞춰서 조립하는 그런 불편함이 없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암대를 조립했을 때 완전히 딱 맞습니다. 이게 유격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쪽도 없는데 느낌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제품의 정밀도가 꽤 높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키트에 기본으로 포함된 어퍼암에 들어가는 카본의 두께는요 1.1mm고요
자, 새로 변경된 쇼타워를 비교해보면 오른쪽은 옛날 버전, 왼쪽은 이제 신형입니다. 제가 한번 두 개를 맞대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만큼 살짝 이제 높아지고 위에 있는 그 쇼 마운트 홀이 기존에는 5개, 변경된 거는 4개로 되어 있습니다. 어퍼암 홀더를 조립하실 때 이 카본과 이 메탈이 닿는 부분이 매우 꽉 낍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 닿는 부분을 줄을 이용해서 조금 갈아 주셔야 됩니다. ABS 컨버전 키트에서 가장 많이 변경된 부분이 뒤쪽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렇게 설명서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번 부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D블럭이 짧아졌고요. C블럭도 당연히 그에 맞춰서 짧아졌고, 암대도 달라졌죠. 오른쪽이 이제 변경된 부분인데 약간 길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쇼타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오른쪽이 컨버전 된 겁니다. 위쪽에 쇼 구멍 홀이 4개로 변경이 됐고, 앞쪽과 비슷한 수준으로 키가 약간 더 큽니다. 이렇게 더 크고, 밑에 이제 캠버로드 링크도 약간 위치가 변경되었습니다. 스티어링 너클을 조립하실 때 이런 너트를 넣게 되는데, 아래쪽 같은 경우는 나사산이 이 표면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조립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쪽 같은 경우는 나사산이 이제 깊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넣다가 조다 보면은 삐딱하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거를 조립했냐면, 나사산 요 시작 지점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매직으로 표식을 해주시고, 너트에도 그 위치에다가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표시된 위치를 맞춰서 넣은 다음에, 살짝 넣은 다음에 힐 허브를 이용해서 이 너트를 편편하게 눌러줍니다. 이렇게 누르면서 천천히 돌려줍니다. 그러면은 실수 없이 똑바르게 조립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향 파트 부품 중에 제가 마음에 드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이 부품을 메탈로 만들어 놔서 상당히 견고하게 되어 있고요. 서버 세이버 샤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힘을 많이 받다 보니까 나중에 샤시하고 이렇게 꽉 조게 되는데, 보통 이 부분이 동그랗게 되어 있으면은 나중에 이 부분을 빼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각을 줌으로써 분해 조립이 쉽게 되어 있다는 거, 그게 제가 마음에 들었던 점이고요. 그 다음에 조립할 때 팁을 말씀을 드리면, 스프링은 이런 벤치를 이용해서 한번 꽉 조아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 플라스틱 파트와 이 메탈 부분을 결합을 할 때 이 부분에다가 그리스를 꼭 칠해 주셔야 되고, 설명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너트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기본이 나일론 너트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나일론 너트 안쪽에 나사 잠금제를 조금 더 칠해줌으로써 나중에 더 확실한 고정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벨 크랭크하고 스티어링 플레이트를 연결할 때 나사를 체결을 하게 되는데, 너무 꽉 조으시면 이렇게 너무 뻑뻑해집니다. 우측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놀아야 되는데, 너무 뻑뻑해지면은 나중에 작동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꽉 조으시고 이렇게 자유롭게 놀 수 있도록 조금 풀면서 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설명서대로 허브의 조립을 마치면 나중에 유격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바깥쪽 베어링을 끼우기 전에 0.2mm 짜리 힘을 끼우면 유격을 많이 줄일 수가 있고요. 안쪽 베어링을 장착하기 전에 안쪽에
그리스를 발라주시면 베어링을 오래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뒷부분 조립에서 제가 느낀 특징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캠버로드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재질이 소프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도구로만 해도 충분히 손으로 저을 수 있는 그 정도 재질이고요. 그리고 제가 마음에 드는 부분은 이 볼 부분, 굉장히 간결하면서 강하게 저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윙 마운트는 소프트 재질입니다. 잘 휘어요, 이렇게. 그리고 윙의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을 나사를 이제 이용해서 고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통 이제 윙 끼우기 전에 스페이서를 놓고 이제 조립을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풀게 되면 자꾸 이게 떨어져 나가죠. 근데 여기를 고정을 시킴으로써 이탈 방지를 해줬다는 점, 그 점이 참 마음에 듭니다. 이 차량의 기본 구성에 더스트 커버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필요하다면 따로 구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더스트 커버와 엔진카용 부분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용 부분 같은데 이것만 따로 들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요즘 차량에 더스트 커버가 있는 차량도 있고 없는 차량도 있기 때문에 딱히 이 차만의 아쉬운 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느낀 특징은 모터 마운트의 금속이 상당히 가볍다는 점입니다. 대략 이 정도의 금속을 손으로 들었을 때 이 정도 되겠다는 느낌이 있는데, 처음에 잡았을 때 엄청 가벼운 느낌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브 샤프트의 이 각도는 뒷부분에서 나오는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일직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 앞쪽에 드라이브 조인트하고 이 샤프트하고 저항을 많이 받는데, 이 부분이 특히 거의 직선으로 이루어졌다는 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센터 디프를 분해할 때는 위에 나사 2개, 밑에 나사 2개만 불면 옆으로, 위로가 아니죠, 옆으로 빠지는 방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부품은 뒤쪽 기어박스와 센터 디프 쪽을 연결해주는 부품인데, 차량이 착지를 했을 때 이 부분에 힘을 많이 받게 됩니다. 매뉴얼에 보시면 이 나사 하나로 카본 판하고 로드를 연결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사실 나사가 닿는 단면적이 좀 적죠. 그래서 저는 이 카운터 싱크 와셔를 사용을 해서 나사가 닿는 면적을 좀 넓혀서 좀 더 강하게 조이게 만들었습니다. 배터리 마운트에 이 셀팩 2개를 얹을 경우에는 좌우 간격이 약간만 남는데, 4셀팩을 얹을 경우에는 여유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차가 움직일 때마다 배터리가 이렇게 요동치겠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 이 안쪽에다가 이 단단한 스펀지를 이렇게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가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아직 조금 제가 계획한 대로 만들지는 못했는데, 일단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에커먼 플레이트에서 나사 머리 부분이 들어간 곳이 있는데, 나사 머리의 직경보다 패인 곳의 넓이가 조금 좁습니다. 그렇다고 이 상태에서 조립 못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매끄럽게 조립을 원하신다면 나사의 바깥쪽 부분을 살짝 갈아주시면 매끄럽게 조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서버 마운트의 플라스틱은 상당히 단단한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 포함된 마운트만으로도 견고한 강성을 얻을 수 있는 것 같고요. 서버 장착 요령은 서버혼을 끼우게 되면 서버로드가 앞쪽으로 살짝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는데, 서버가 이쪽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서버로드의 하부하고 서버의 측면이 닿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는 서버를 마운트에 조립하실 때 스페이서 같은 걸 넣으시면 안 됩니다. 바로 끼우셔야 이 부분이 닿는 걸
막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설명서에 보시면 여기 나사가 3 곱하기 10짜리를 3개를 끼우게 되어 있는데, 이쪽에 들어가는 나사 구멍은 긴 걸 끼우게 되면은 서버 손이 닿게 됩니다. 그래서 3 곱하기 8짜리를 꼽으셔야 선과의 간섭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변속기 마운트를 샤시에 고정하기 전에 오링을 4군데 꽂게 되는데, 변속기에 오는 충격도 완화할 수 있고 샤시의 이 플렉스도 유지하고 있는 괜찮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ABS 컨버전 키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쇼크 바디의 길이 변화인데요. 그럼 한번 구형과 신형을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뒤쪽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정도 차이 나고요. 앞쇼크는 D쇼크가 차이 나는 수준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조금 길어졌습니다. 스프링 컵도 약간 바뀌었는데요. 좌측에 보이는 것은 구형이고요. 우측에 보이는 것은 신형입니다. 조금 더 길어진 디자인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볼핸드도 그에 맞춰서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현재 보이는 구성이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TQ 컨버전 키트의 기본 구성이고요. 쇼크 안에 들어가는 피스톤하고 실드 파트는 변경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러피언 챔피언 에디션을 구매하시게 되면은 새로 바뀐 쇼크 피스톤과 그리고 쇼크 실드 파트가 들어있습니다. 기존의 그 쇼크 실드 파트 같은 경우는 약간의 가공이 필요한데, 새로 나온 거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거의 가공이 필요 없습니다. 바로 조립하셔도 매우 작동이 잘 되고요. 그리고 쇼크 피스톤 같은 경우는 기존 같은 경우는 약간 볼록형으로 생겼는데, 바뀐 거는 평면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컨버전 키트에 포함되어 있는 신형 스프링 컵과 이전 거를 비교를 해보면 나사가 들어가는 위치로부터 스프링이 걸리는 이 부위까지 거리가 조금 짧아졌습니다. 보시면 조금 차이 난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매뉴얼대로 리바운드 스탑을 맞추게 되면 스프링 컵의 하단부와 암대 이 부분이 닿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암대가 끝까지 내려왔을 때 여기를 조금씩 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간섭을 최소화하려면 이 스프링 컵의 하단부를 대각으로 이렇게 갈아주셔야 됩니다. 뒤쪽도 마찬가지로 갈아주시면 간섭 없이 원활한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타이어까지 조립을 완성했습니다. 앞에 보이는 바디는 제가 도색을 한 건 아니고 중고장터에 파는 분이 계셔서 미리 준비를 해둔 것이고요. 완성된 차량에 대한 저의 소감을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퀄리티가 상당히 좋습니다. 대부분의 파트들이 특별한 가공 없이 잘 맞았고, 일부 파트에서 약간의 가공을 한 것도 있지만 그대로 조립하셔도 문제가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조립을 하면서 가장 놀란 점은 특별한 옵션이 없는 기본 상태만으로도 차량 무게가 가벼웠고 경량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한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각 부위에 따라서 차별화된 소재의 선택이 눈에 띄었는데요. 예를 들어 모터마우트 같은 경우는 가벼우면서 강한 재질이었고요. 디프 마운트의 플라스틱은 상당히 단단하고, 볼핸드 재질은 부드러우면서 적당한 강성을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머드가드가 기본 세트에 없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따로 구입을 해주셔야 되고요. 4셀 배터리의 장착을 위해서 전용 스페이서가 들어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내돈내산 S웍스 S3542
조립기어고요. 다음 영상은 주행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